안녕하세요. 수학은 수학답게 기본에 충실합시다. 선정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극한. 함수의 극한. 함수값이 어떻게 변한지 이런 게 궁금해서 우리는 극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합니다. 성질. 사실은 좀 뒤에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일단 좀 먼저 좀 할게요. 자, 일단 기본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은 뭐냐면 기본 성질은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성질인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fx가 L로 수렴하고 gx가 m으로 수렴하는 거지. 즉 수렴하는 두 개의 극한이에요.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둘 다 수렴해야 돼요. 수렴하는 것끼리 즉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요. 수렴하는 것끼리 뭐해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전부 다 뭐하다고? 수렴한다고. 어떻게?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로.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건 어때요? 자유롭죠? 그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상 수학에서는 나누기 할 때 뭐예요? 0이 아니어지면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단?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할 때는 반드시 얘를 꼭 보셔야 돼요. 나누기 할 때는요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x가 a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변수가 x. 근데 여기 보니까 x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뭐냐면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항상 상수는 항상 자기 자신을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한다? 수렴한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가 자유롭잖아.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 나누기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든지 또는 두식을 뭐예요? 연립한다든지 아니면 이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끼리는요 지지고 볶아도 전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수렴해요. 얘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게 자유롭다며. 근데 얘는 수렴해요. 얘는 발산해요. 그럼 이런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성립하는 거지. 근데 한 놈이 발산이야. 그러면 이거는 꼭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거는 얘만 명백한 거고 나머지 건 우리는 전부 다 극한 계산 방법이다. 이런 걸 따져서 꼭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자유롭다며.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데? 무슨 소리냐면 얘 보시면 4 곱하기 fx 빼기 5가 뭐야? 7로 수렴하지. 그러면 우리 뭐 알아요? 숫자는 자기 자신을 수렴하는 거 알아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도 숫자니까 수렴하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뭐예요? 이거 전체가 7로 수렴을 하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누군데? 이 F가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4배의 fx 빼기 5란 놈이 있어. 얘가 뭘로 수렴한다고? 7로 수렴한다고. 그럼 나는 f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다 더할 거야. 5를 더할 거야. 근데 봐봐. 이거 전체가 수렴하고 5라고 하는 것도 숫자니까 자기 자신 수렴하지. 수렴한 것끼리 더해도 어때요? 상관없죠. 그럼 얘하고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야? 4배 fx 남는 거지. 그럼 얘를 또 뭐예요? 4로 나눠요. 수렴하고 수렴한 것끼리 더해도 되고 수렴하는 거하고 수렴하는 걸 나눠도 되잖아. 0이 아니니까. 되겠나?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fx만 남는 거죠. 되시나요?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이용해서? 수렴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럼 맨날 이 짓을 하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 전체가 수렴하는데 이거 전체가 수렴하고 다 수렴하는데 뭐야?
모르는 게 몇 개 있어? 하나가 있지. 그러면 무조건 얘도 뭐예요? 수렴을 해요. 모르는 게 하나만 있으면.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데요? 어떻게 푸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항이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 5를 넘겨요. 그 다음에 4를 나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다라고 하는 것은 5 넘기니까 얼마? 12. 4로 나눠주니까 얼마? 얘는 3으로 이렇게 수렴한다고요. 되시나요? 이런 게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 볼게요. 얘 보시면 이거 전체가 수렴해요. 얼마로? 7로. 이거 전체가 수렴해요. 얼마로? 5로 수렴해요. 근데 얘는 이 안에 보니까 모르는 게 몇 개야? F하고 G 두 개지. F하고 G 두 개지. 그러니까 얘만 딱 보면 이 아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다고요. 모르는 게 몇 개예요? 모르는 게 두 개예요. 얘는 모르는 게 몇 개야? 하나지. 그럼 얘도 뭐예요? 자동으로 수렴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두 개예요? 그럼 얘만 보아서는 F하고 G가 수렴한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이 안에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얘도 모르고요. 얘도 모른다고. 근데 모르는 게 몇 개야 지금? 두 개지. 근데 식도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뭐가 가능하다고? 연립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봐봐.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해주면 gx 플러스 gx 지워지죠. 그러니까 f가 몇 개 남아요? 두 개 남죠. 즉 fx의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면 요 놈은 더한 다음에 뭐 해주면? 2로 나눠주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즉 7과 5를 더해요. 그럼 얼마야? 10이지? 그걸 2로 나눠주면 얼마? 얘는 6으로 수렴한다고. 그럼 마찬가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는 gx가 궁금해요. 니네 연립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대입하잖아요. 얘가 6으로 간다며. 얘가 6으로 간다며. 근데 7로 간다며.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로 가야 되겠죠. 얘는 얼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가 수렴하는데 모르는 게 하나만 있어요? 그럼 얘도 무조건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는 게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근데 식이 두 개면 역시 마찬가지 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각각도 전부 다 수렴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요거 그 다음에 항상 나눌 때는 0이 아닌 걸로 나눠야 된다. 요거 꼭 주의하시고 얘 보세요. 얘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것 중에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래요. 자 보세요. fx 곱하기 gx가 각각 뭐한대? 존재한데 수렴한다는 얘기네.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누군데? 내가 궁금한 건 누구냐면 gx가 궁금해. 그럼 봐봐. 내가 아는 게 얘하고 얘죠. 그쵸? 그때 얘하고 얘인데 내가 궁금한 게 누구야? gx가 궁금한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아는 게 fx 곱하기 gx 알고 fx를 아는데 얘하고 얘하고 뭐 해줘야지? 나눠줘야지. 이거랑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 gx가 나눌 거 아니야. 되겠나? 그러면 수렴하는 것끼리 뭐야? 나누는 게 자유롭긴 하죠. 근데 어떨 때 나누는 게 자유로워요? 분모가 0이 아니란 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예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되시겠어요? 요거. 그냥 나누기 할 때는 있잖아. 항상 더하거나 곱하거나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는 건 자유롭다니까. 그냥 항상 나누기 할 때만 우리 뭐 해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건 자유로워요. 근데 나누기만 우리 뭐예요? 분모가 0이 아니고 꼭 확인하시라고. 요거. 마찬가지. 얘 알고요. gx 알고요. gx분의 fx 알아요. 근데 각각이 뭐한대? 존재한대. 내가 궁금한 게 누구야? f가 궁금한 거야. 그럼 봐봐. 이 f가 궁금한데 이 f를 만들려면 내가 아는 게 gx고 내가 아는 게 누구야? gx분의 fx잖아. 내가 아는 게. 그럼 두 개 뭐예요? 곱해주면 얘가 나오죠. 근데 우리 뭐 알아요? 수렴하는 것끼리 곱하기는 뭐예요?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인 거라고. 다시 디귿 보세요. 디귿. 얘 보세요. 얘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수렴하네. 근데 이 안에는 모르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지. 그러면 모르는 게 전체가 수렴하는데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근데 뭐래? 얘 값이 존재한대. 그러니까 틀린 거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즉 이 각각은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개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얘 값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는 놈이 얘가 1 빼기 1, 1 빼기 1 이렇게 생긴 놈이고 GX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놈이야. 그럼 얘는 값이 어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걔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되시나요?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뭐예요? 더해봐봐. 더해주면 얼마야? 0, 0, 0, 0. 더한 놈은 0으로 수렴하죠. 하지만 얘가 어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발산하죠. 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모르는 게 하나면 수렴하지만 모르는 게 두 개면 우리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시 fx 빼기 gx 역시 마찬가지. 이거 전체가 수렴한대요. 근데 모르는 게 몇 개 있어?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이 각각은 수렴한지 발산한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근데 그러면 얘가 같다. 아까도 있잖아. 모르는 게 두 개면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같은 애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도 틀린 겁니다. 이거 많이 틀립니다. 얘가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이거의 값이 뭐 0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같다. 이런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볼게요. 내가 아는 게 누구냐면 x가 0으로 갈 때 분수함수네. 그쵸? 분수함수는 누구 봐야 돼요? 분모를 봐야 돼요. 근데 분모에 대입했더니 어때? 0이지. 그럼 분자도 뭐 해야 돼? 0이어야 된다.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린 뭘 알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이구나. 근데요, 여기서 f 0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함수 fx라고 써있지. 그쵸? 그럼 얘가 연속함수여야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 보면 연속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f0은 0이다라고 쓰면 안 되고 fx의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 우리 배울 때요 0분의 용꼴은 0인제 약분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럼 0인제 약분해야 돼요? 얘는 0인제 약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함수라고 써있지 다항함수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 니네 잘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다항함수라고 써있는 거와 그냥 함수라고 써있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얘가 다항함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0인제 약분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그냥 함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수함수지 로그함수지 무슨 함수지 초월함수지 모른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얘를 0인제 약분한다고 해서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f가 그냥 함수니까 얘는 모르는 새끼네. 그러니까 얘는 이거 통째로 그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분의 fx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하면 뭐 해주면 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봐봐. x가 0으로 간다는 것은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눠도 돼야 안 돼요? x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x제곱도 뭐가 돼?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x제곱이 0이 아닌 걸 알았으니까 나눠도 돼야 안 돼? 된다고요. 그러니까 x제곱 나눠주면 1이고요.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분의 fx 3x제곱 x제곱 나눴죠? 3 빼기 얼마? x제곱분의 얼마? fx 여기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라고요?
a라고요. 이만큼이 얼마라고요? a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될 거냐면 3 마이너스 얼마 a분의 1 플러스 얼마 2a 요거 되죠.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얼마 1이면 된다고요.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다항함수 얼마를 써 있어. 그러면 영인제 약분을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함수라고 써 있지 다항함수 써 있지 않잖아. 그럴 때는 우리는 얘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항상 주어진 거 그 모양 그대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얘 풀면 1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 a인 거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되십니까? 이런 거. 그래서 다항함수면 0분의 0꼴이 맞아요. 근데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0분의 0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간단한 평행이동. 간단한 평행이동. 봐봐요. x가 a로 점점 가까이 가요. 근데 여기 보면 f의 x 빼기 a거든. 그러니까 얘는 x가 a로 가까이 가면 요 안에 있는 걸 보면 요 x가 a로 가까이 간다며. 그럼 x 빼기 a니까 얘는 뭐예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x 빼기 a 복잡한 게 좋아요? 복잡하지 않은 게 좋아요? 복잡하지 않은 게 좋은 거잖아. 복잡하지 않은 게 좋은 거니까 나는 얘를 fx로 바꾸고 싶다니까. 근데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요 자리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바꾸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레타기를 t라고 하는 것을 x 빼기 얼마 a로 하면 그러면 x다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얼마 a고요. 그 다음에 x가 a로 갈 거잖아. 그럼 x가 a로 갈 거잖아. x가 a로 갈 거잖아. 그러면 t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문제 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 빼기 얼마 a다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x 빼기 a를 뭘로 썼어? t로 썼으니까 이거 ft로 바뀌어요. 근데 x가 a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원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얘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원리 원칙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니 x가 a로 간다며. 근데 x에서 a 빼라며. 그럼 a로 가는데 a를 빼. 그럼 0으로 가겠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평행이동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시 x가 a로 가까이 가면 x 빼기 a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x 빼기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런 꼴이 되는 거라고.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빨리빨리 바꿀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한 놈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한 놈이 뭐예요? 수렴해요. 무한대로 가고 수렴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얘 무한대로 가요. 얘 수렴해요. 그럼 우리 뭐 알아?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였죠? 0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간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가 무한대고 하나가 수렴하면 두 개를 항상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제발. 그얘 봅니다. 여기 보니까 다항함수란 말이 있네. 다항함수란 말이 있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에 다항함수란 말이 있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분수함수죠? 그럼 분모부터 와야 되지? 분모 얼마야? 대입했더니 0 되잖아. 근데 뭐 했어? 수렴했지? 그럼 분자가 뭐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이 fx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지. 연속함수의 극한 어떻게 구해? 때려 넣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f0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알고 이렇구나 이런 거 알고 그러면 우리는 영인지 약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만족할 때 뭐래요? 얘 구하래요. 얘. 그럼 얘 가만히 보시면 다시 써주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의 x 빼기 얼마 4분의 요 분자 보세요. 분자. 다시 x가 4로 갈 때 무슨 함수야? 분수함수지. 그럼 뭐 봐야 돼? 분모 봐야 돼.
분모 봤더니 어때요? 4 대입하면 다항함수에 대입하죠. 대입하면 얼마야? F0. 근데 우리는 F0이 얼마라고? 0인 거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이네. 그럼 0분의 0꼴이면 뭐 해야 돼요? 0인자약분 해야 돼요. 0인자약분. 보세요. 0인자약분을 해야 돼. 그러면 얘 x 빼기 4 똑같이 썼고요. 그럼 여기도 x 빼기 얼마? 4 곱하기 얼마?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되겠나? 무슨 말이냐면 x가 0으로 갈 때 0분의 f0이 얼마라고? 9라고 9. 그럼 얘는 x가 4로 가면 f0분의 0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양을 뭐 한 거예요? 뒤집은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뭘로 가는 거예요? 얘가 9분의 1로 가는 거라고. 이거를 뒤집어 준 모양이라고. 왜? f0분의 0이니까. 얘는 0분의 f0이고 얘는 f0분의 0이니까. 요걸 뒤집어 준 거잖아. 그때 이만큼은 x가 4로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요? 8로 가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 돼요? 얘는 9분의 8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8이고 a가 얼마예요? 9겠죠. 9. 되시나요? 요거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얘 보면 f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네. 근데 이거 전체가 뭐예요? 2로 수렴하네. 기억나세요?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수렴하는 게 있으면 뭐 하라고? 나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게 누군데? fx야. 수렴하는 게 누군데? 3배 fx 빼기 얼마? gx야. 얘가 수렴해. 그러면 블라블라 해서 얘는 무한대분의 뭐예요? 상수꼴인 거니까 얼마로 간다고? 얘는 0으로 간다고. 0으로. 되겠어? 근데 얘 정리를 좀 해주면 fx분의 3배 fx 해주면 얼마야? 3이죠? 마이너스 fx분의 얼마? g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봐요. 이거 전체가 뭐 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근데 숫자는 뭐 하다고? 항상 자기 자신을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몇 개야? 모르는 게 f분의 gx 요거 하나만 모르는 거지. 되겠나? 모르는 게 하나면 얘도 뭐 한다고? 수렴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자유롭다. 뭐만 아니면 나누기 될 때는 0만 아니면. 그러니까 따라서 3이 1로 넘어가 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누구? fx분의 gx가 얼마로 간다는 소리? 얘는 3으로 간다는 얘기죠. 3으로. 그래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 모양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f분의 g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분모 문자를 f로 나누는 겁니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 분모 문자를 f로 나눠주면 뭐 돼요? 2 더하기 fx분의 gx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2 곱하기 얼마? fx분의 gx 요거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린 뭐 한다고요? f분의 g 얘가 얼마가 된다고? 3 된다고. 3.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분의 얘는 3이니까 얼마? 5죠.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답이겠죠. 오케이? 이런 거. 그래서 항상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 하나가 상수로 가면 무조건 뭐예요? 나눠주시는 겁니다. 나눠주시는 거. 그래서 요 모양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등식입니다. 부등식도 많이 틀리는데 봐봐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즉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다 똑같은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fx보다 gx가 크거나 같대요.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그냥 커도 됩니다. 등호가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봐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예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럼 봐. 아래에 있는 놈이 어떻게 된대요? 무한대 계속 커진대. 그럼 얘보다 f보다 누가 위에 있어요? g가 위에 있죠. 그럼 작은 놈이 무한대로 가니까 건방지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새끼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즉 G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계속 올라간다니까. 그럼 이 위에 있는 놈도 무조건 뭐예요?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고. 같은 이유로 위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 무한대 아래로 내려간대 계속.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놈도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죠? 직관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틀리는 거, 졸라 많이 틀리는 걸, 이걸 많이 틀려요. 얘 봐봐. fx가 L로 수렴하고 gx가 M으로 수렴해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f보다 g가 더 커요. 근데 둘 다 뭐예요? 수렴하죠? 수렴하죠? 그러면 L보다 M이 크거나 같은 겁니다. 꼭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즉, 등호가 있어도 없어도 있어야 된다고. 항상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가 있다고 쳐요. 그럼 x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x분의 2가 무조건 크죠. 얘보다 얘가 크죠. x가 무한대로 가면. 되시겠어요? 얘가 더 큽니다. 그런데 봐봐.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얼마야? 0. 무한대분 상수니까 얼마야? 0이죠. 극한값은 뭐 할 수 있다고? 같을 수 있다고. 즉 얘보다 얘가 크지만 극한값은 뭐 할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어요. 꼭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많이 틀립니다.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정리는 야 니네 우리 스타벅스 가봐요. 샌드위치 팔잖아. 그럼 여기 봐봐. 빵 있죠? 여기 빵이 있어요. 빵하고 빵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햄도 넣고 치즈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만큼 싸. 이만큼 싸. 그 다음에 어떻게? 아래에서 누르고 위에서 눌러요. 그럼 중간에 낀 놈들이 어떻게 돼? 야, 옆으로 삐져나온다고 하면 죽는다. 삐져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얘가 가운데로 가고 얘도 가운데로 가면 중간에 낀 놈도 어디로 가? 가운데로 가겠죠. 이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즉 얘가 L로 가요. 얘도 L로 가요. 그럼 중간에 낀 것도 어디로 간다고? L로 간다고. 그래서 얘의 이름을 샌드위치 정리 또는 스퀴즈 정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등호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호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놈이나 위에 있는 놈이 둘 다 어디로 수렴해? 위에 있는 놈도 L, 아래에 있는 놈도 L. 그럼 중간에 낀 놈도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L로 가겠다. 요겁니다. 이거. 이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x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 났대요. 이 말은 f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m보단 크거 났고 얼마보단 항상 m보단 작거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봐봐. f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건 몰라요. 하지만 마이너스 m보단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고 같은 거니까 이 사이에 f가 있는 거잖아. 이 사이에. 즉 이 사이에 f가 절대로 바깥에 삐져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항상 이 사이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어떤 범위 안에만 한정돼서 있는 거. 얘를 우리 뭐라 하면 유한 확정 값을 갖는다고 해요. 유한 확정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m하고 m이라고 하는 이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절대. 얼마인지 몰라요. 이 사이에 여기인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는지 몰라.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걸 우린 유한 확정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유한 확정 값은요. 항상 우린 뭐 취급할 수 있어요? 상수 취급할 수 있어요. 왜? 이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얘 보세요. f에다가 gx를 곱할 거야. 그럼 여기도 gx 곱하고 여기도 gx 곱할 거잖아. 근데 gx의 극한값이 얼마야? 0이라며. 그럼 여기도 여기다 g 곱한 것도 0으로 가고 여기다 g 곱한 것도 0으로 갈 거 아니야.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얘도 뭐예요? 중간에 것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다 이런 겁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유한 확정 값을 갖는 건 항상 뭐 취급하면 돼요?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상수. 오케이? 네? 이런 거. 다음.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보세요. 뭐라냐면 fx가 얘고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 얼마만큼? a만큼 평이동시킨대. 그러니까 2x제곱 빼기 얼마? 4x 플러스 얼마 5가 있는데 얘를 a만큼 평이동시킨대요.
근데 그걸 gx라고 한대요. 근데 봐봐. f하고 g 사이에 누가 있다고? h가 있다고. 그러면 이 아이와 2x제곱 빼기 얼마? 4x 플러스 얼마? 5에 y축으로 a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a 얘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a가 뭐래요? 양이라고 써있죠? 그럼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얘가 더 위에 있겠죠? 근데 얘하고 뭐요? 사이에 h가 있으니까 얘보다 hx가 작고 얘보다 hx가 크겠죠, 이렇게.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x제곱으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얘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뭐 하고 싶은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해주고 싶은 거라고. 되시나요? 그러면 얘 뭔데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는 누구만 봐요? 최고차만 봐요? 얘 x제곱, 2x제곱 나머지 거 필요가 없죠. 그럼 차수가 똑같으면 뭐예요? 개수의 비니까 얼마로? 2로.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차만 보죠? 최고차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차 차수가 똑같으면 개수의 비 얘도 얼마로 가요? 얘도 2로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간에 낀 이놈도 우리가 구하려고 한 이놈도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고.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되십니까? 이거 샌드위치 정리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등호가 양쪽에 생기잖아요.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해요. 무조건. 무조건. 그 다음에 얘 봅니다.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면 야, 봐. 요거부터 볼까요? x가 0이면 사인에 3x분의 파이잖아. x가 0으로 가. 그럼 분모 0이지. 0분의 파이지. 0분의 성사 뭐였죠? 뭐라고? 0분의 성사 뭐였어요? 무한대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은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 끝없이 계속 커진다고. 근데 여기 뭐예요? 사인이죠. 그러면 계속 물결치겠죠. 되시나요? 아니, 요 자리가 계속 무한대로 가잖아. 계속 커지잖아. 그럼 그때 사인 값은 계속 물결치는 거 아니냐고. 되시나요? 계속 물결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만큼은 항상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나고 얼마보다? 1보다 작고 났죠. 절대로 이 바운더를 벗어나면 못 벗어나요.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 거 우린 뭐라고 한다고? 유한 확정값이라고 한다고. 유한 확정값은 우린 뭐 취급한다고? 상수 취급해도 된다고. 상수 취급한다고. 일단 냅두라고. 그럼 요거만 봅니다. x가 0으로 가요. 분수함수예요. 그럼 누구 봐야 돼? 분모 봐야 돼. 분모에 대입했더니 얼마야? 1이지. 분모가 0이 아니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대입해줘야 돼. 대입해주고 나면 얘 뭐 돼요? 얘 0 되죠. 그럼 0 곱하기 상수니까 얘는 얼마인 거라고? 0인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요거. 그래서 항상 요만큼이 유한 확정값이니까 얘는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면 얘는 사실은 극한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 시간에 나오는 거나 이런 걸 이용하면 상함수 극한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 못 구합니다. 그래서 수투 범위에서는 항상 얘가 유한 확정값이 나오면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0 되는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